안녕하세요. 성신여고 아이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특성과 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문학 시험 범위 먼저 보시면 좀 많은 편이에요. 1학년 시험 범위 치고 문학만 시험 범위인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문학만 놓고 봤을 때도 벌써 몇 편이죠? 8편이 시험 범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범위고요. 문학 작품이 수가. 그다음에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교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교재에서 2개가 들어가는데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요 지문들은요. 그다음 비문학 독서에서 또 추가됐던 지문이 3개가 있는데 고1 3월 모의고사, 우리 아이들 봤었던 3월달 모의고사 지문도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5개가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된 거죠. 이 부교재 독서 지문보다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이 조금 더 난도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이 또 시험 범위였는데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 문법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또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화법과 작문을 제외한 국어 전 범위가 시험 범위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좀 오히려 많은 분량.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냐, 많은 편이냐, 요 학교가 라고 했을 때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요것들을 성실하게 전부 다 커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실제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지 제가 좀 이제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여기 밑에 먼저 보실게요. 총 객관식 2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서술형은 없었고요. 저는 이제 되게 깜짝 놀랐는데 20문항을 국어에서 내신 시험지에서 구성한다?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다 풀고도 시간이 충분히 남는 거죠. 무려 한 문제당 뭐 한 2.5분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학교 국어 시험 구성 같다, 이 20문항만 봤을 땐. 하지만 이 20문제가 어려웠다면 말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 난도는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법에서 4문제, 문학, 시 부분에서 6문제, 소설 부분에서 3문제, 난 비문학에서 7문제 다 고루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좀 문법을 좀 하기 싫어, 나는 뭐 좀 독서가 하기 싫어, 이제 이러면 안 됐다는 거죠. 다 고루 출제가 된 편인데 그래도 비중이 좀 어디에 많았는가 라고 봤을 때 시랑 소설 합쳐서 문학에서 거의 반 정도 문제가 나왔고 배점도 문학에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난 기출들도 봤을 때 문법보다는 문학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제가 파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문법이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 요것들이 시험 범위였는데 각각 한 문제 요렇게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영역이라도 좀 빈틈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바로 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고요. 좀 특징은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때 좀 세부적이고 좀 어려운 예시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정말 아주 큰 줄기에서 핵심 정보들만 묻는 것들로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법을 정말 열심히 다 정리를 하지 않고 좀 큰 것들만 정리를 한 친구들조차도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시된 사례들도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구성을 했어요.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우리 학교 이 6.1점이라는 게 앞에 잠깐 보시면 우리 학교는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고 30점 만점이에요. 30점 만점으로 시험지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문학은 30점 만점에서 문법이요. 문법은 30점 만점에서 6.1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특히 문법에 대한 기초가 없다, 문법을 처음 한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예비고일 때 한번 했던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어떤 아이들이든 문법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목 특성상.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보충 영상을 또 이제 원하는 아이들에게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보충 영상을 따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영상을 항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학 부분 좀 볼게요. 문학 중에서도 이제 소설을 제외하고 현대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좀 큰 특징인데요. 그래도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이 국어에서 국어는 전체적으로 쉬웠어요. 하지만 그나마 가장 변별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파트가 요 현대시 파트예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보시면 여기 어디죠? 제가 써놨는데 조금 제가 여기로 이동할게요. 선지가 좀 길었어요. 1학년 내신 치고는 선지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게 출제가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다음 기말고사 때 선지가 그대로 또 길어요. 이제 그 긴 선지를 마주했을 때 끊어읽기를 해야 잘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정확하고.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는 습관을, 문학 선지가 길었을 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 뭐 시험 대비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선지에서 끊어읽기, 선지가 길면 끊어읽는다. 요게 우리 학교에서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 문학 개념을 알고 있니? 이걸 요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대표적인 이제 예시, 실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뭐 개념들이에요. 요런 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이제 선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수능 문학 개념 같은 경우에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모의고사, 수능에도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수능 문학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제일 변별력 있는 파트였다,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쳐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한 학생이라면 큰 실수, 큰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난도 하라고 적어 놓았는데 정말 난도가 낮았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친구가 정말 많지 않았을 거예요. 공지된 시험 범위가 소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중에서 1개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학습 활동을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요 소설 말고도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요 운문에서도 학습 활동 활용도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학습 활동 꼼꼼하게 아이들 잘 챙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핵심 정보만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시험 대비를 했을 때 뭐 OX 아니면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단답형, 아주 기본 핵심적인 것을 묻는 선지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제 저랑 같이 확인 작업을 하게 되고요. 비문학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지문 출제됐고 7문항 출제가 됐는데 난도는 중상 정도예요. 부교재에 문제가 있거든요. 부교재에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문제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이들이 조금 안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제 뭐 쉽게 풀리네. 맞았네. 그냥 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조금만 단어 하나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문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도 하나 꼼꼼하게, 보기 박스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왔고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그 1개가 나왔는데 경제 지문이 3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제 지문을 출제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문만 출제한 게 아니라 기존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문제도 시험범인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또 당연한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요. 경제 지문의 경우에는 난도 자체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험, 환율 뭐 이런 개념 나오면 머리가 새하얘져요. 그래서 이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을 때 경제 같은 지문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 지문과 관련 있는 경제 개념들을 익히고 들어가는 게 아이들한테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 문제, 우리 학교가 참 좋아해요. 이 어휘 문제를 독서 지문에서 이번에 2개를 출제를 했는데 20문제 중에서 2개가 어휘 문제다라고 하면 어휘 문제를 아예 내지 않는 학교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문이 어휘로 들어갔을 때 어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야 되고 이번에는 독서 지문에서만 어휘가 2개가 나왔지만 이전에는요 소설 있죠. 소설이나 시에서도 어휘가 있잖아요. 시나 소설에서도 어휘 문제를 조금씩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작품들이나 지문 내에서의 어휘를 좀 챙겨가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경제 지문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모의고사. 근데 이게 어려운 지문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들을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아이들 줘서 이제 이걸로 공부를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그 문법이 음운의 변동, 자음, 모음 관련된 파트고요. 발음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음운의 변동으로 예상이 되고요. 독서, 아마 부교재에서 선택해서 독서 지문도 조금 들어갈 거고 문학 당연히 들어갈 건데 잠깐 앞으로 쭉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번 중간고사는 시파트가 분량이 더 많죠. 그렇죠? 산문보다. 근데 기말고사는요. 제가 이제 예측되는 그 교과서 그 목차들을 보니까 산문문학이 시험 범위로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현대소설, 그다음에 극갈래가 연극이나 영화 대본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수필도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 산문 단원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 산문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갈래상의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근데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이건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린 건데 뭐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갈래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를 하고 가야 되고요. 이미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한테 말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국어가 좀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다 1개 내지 가장 많이 틀린 친구가 3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1개 틀려왔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만 그렇게 본 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1문제, 2문제 틀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으로 아마 1등급이 없을 겁니다. 동점자가 1등급 범위 수를 4%를 넘어가면 2등급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실패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필연적으로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99.9%로 말씀드릴게요.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특성상 어려워진다면 문법보다는 좀 문학에 조금 더 치중해서 어렵게 내니까 문학 공부 아이들이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소설, 극, 수필, 지문 자체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 긴 지문을 이제 호흡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긴 지문에 대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중간고사보다 더 필요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범위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범위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차별로 기말고사가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주차별로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이 쉬웠을 때 안 좋은 점이요. 우리 학교 국어 시험 쉽네?
이거 뭐 2주 전에 벼락치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할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의 난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말고사 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로 등급이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사실 등급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의문의 변동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개념과 이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의문의 변동이 어려운 이유가 이 개념이 이 사례에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예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외들로 시험 문제 오답을 좀 많이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예외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의문의 변동이 또 어려운 게 발음을 할 때 어떤 발음으로 해야 원칙이야? 또는 뭐 허용이야? 원칙과 허용을 구분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예외와 원칙과 허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갈래별 차이점, 갈래별 특징과 공통점 차이점이 문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능동적인 학생인 경우에는 뭐 어디 손댈 게 없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능동적인 아이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 있다, 좀 흔들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주차별 학습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것들, 제 위에 쓴 XXX 체크하는 것들,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게 조금 통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런 걸로 공부를 더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설득을 하셔서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요일별로, 월요일은 뭐 무슨 공부를 하고 뭐 학원 스케줄도 있을 거고 각각 요일별 패턴을 각 과목 균형에 맞게 짜주시면 아이도 이제 이 패턴 안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또는 뭐 원래 하기로 했었던 목요일 저녁에 뭐 이 공부를 뭐 못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죄책감도 뭐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우리 아이는 좀 약간 휴식이 필요한 아이다 싶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쉬는 건 그렇지만 뭐 일요일 뭐 조금 한 4시간 정도 2주에 한 번씩은 뭐 너만의 자유 시간을 허락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학습 상태에 따라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좀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디가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학입니다. 문법보다는 문학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그렇다고 또 막 문법이 엄청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말고사는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그 점 항상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독서가 시험 범위로 포함됐을 때 어휘 놓쳤다가 어휘 그냥 조금만 보면 맞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좀 같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시험이 너무 지금 쉬워가지고 등수가 뭐 2개, 3개 틀리면 확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등급 변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